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묻혀버린 참사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잖아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였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이제 뭐 조사법이 통과를 했습니다만, 그닥 어떤 조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을 이재명 정부에서 풀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외면과 소외와 배제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들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광장에도 못 예, 나갔고요. 그걸 막았죠, 일부러. 심지어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한 번을 안 만나줬죠. 네, 그래서 유족협의회가 윤석열 정부 3년간 단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사 발생 2년 7개월, 951일 만에 첫 공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희생자 가족 최대 555만 200원, 생존 피해자 최대 227만 5,100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요구해온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진상 자료를 공개해라. 그리고 특조위 인력 예산 200% 확보해달라. 특별법 전면 개정해달라.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해달라 였는데요. 159명이 죽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조위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셨고요. 취임 2일차 안전회의에서 세월호, 이태원 같은 비극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신청 못하는 유족 한 분도 없게 하라는 특별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특조위가 설립은 돼 있지만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특조위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일단 수사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로는 인력 배치라든지 또는 자료에 대한 공개를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를 특검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떠나서 특조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특조위를 통한 조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모자라다고 치면 특별법이나 특검도 반드시 시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밝혀내야 됩니다. 늘 저희가 그 이태원 그 참사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거는 경찰과 검찰, 행정공무원들의 의도적인 참사 조장이었다라고 제가 주장을 많이 합니다. 즉, 마약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실제적으로 현지에 22년 동안 유지돼 왔었던 안전 프로토콜, 순찰이라든지 이 인력들에 대한 이 뭐랄까 안내 이런 것들을 했던 프로토콜이 22년 동안 유지되던 거를 없애버리고 그 당시에 이태원 쪽에 엄청난 기동대들과 사복경찰들을 풀었다라고 하는 자료까지는 현재 특조위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오고 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한 CCTV 자료나 통화 기록들, 물론 너무 오래돼서 폐기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왜 출동 안 하고 출동을 막고 구조를 막았는지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밝혀내가지고 그 배후 세력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배후 세력이 청담동 술자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개인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마약 사건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약 단속한다고 그 당시에 경찰, 검찰, 검사 2명, 특수기동대, 거기에 기자들까지 11시에 현장에서 합동 단속한다라고 하는 그 사발 통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문자도 기자들이 다 냈어.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이 사고가, 이와 같은 참사가 어느 정도 방조되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전에 대한 안전 지시를 무시하게끔 명령한 조직이 있다라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는 한동훈도 걸려 있는 거죠. 사실상 한동훈이 주도를 했다고 한동훈이- 봐야 되는 거죠. 책임자죠, 사실은.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상설특검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 세관 동안 마약 밀매 관련된 상설특검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서영교 의원이 전한 건데요. 이게 이제 지난 7일 그 관저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거 세관 직원들이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발생을 했죠. 그때 우리 백혜룡 경장님 나와서 진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압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었느냐? 대통령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김건희가 당연히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수사를 다 끝냈어요. 그렇죠. 예. 말레이시아에 있는 범인도 누군지 알겠어. 마약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관에서 그냥 통과가 됐는지 우린 다 안다는 우린 거죠. 다 안다니까. 그 이제 확인만 하면 돼. 그렇죠. 김건희의 동생인 김진한이가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당시에 식당을 하다가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갑자기 그 식당을 접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다녔다. 예. 우리는 이미 이런 얘기까지 난 어떻게 알지? 예,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집단 지성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체적인 틀을 다 짜고 있는 거고요. 뭐 특검을 따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해병대 특검 하다 보면 이종호가 나오는 거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이 마약 특검이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중심에 김건희가 그렇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호가 그 마약 특검 하기 위해서 세관장이나 경찰 쪽에 인사를 이 사람을 키워야 돼라고 얘기했었던 그게 그렇죠. 지금 마약 사건 무마하고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상설특검안이 지난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4월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진짜 지금 3개 특검만으로도 120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40명은 가야 될 거고 그래도 검사는 많더라고요.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5명이 해야 돼요. 그리고 수사기한은 최대 90일로 좀 소규모 단기 수사인데 뭐 하다 보면은 진짜 합쳐져. 저쪽이랑 다 합쳐져.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특검에는 김건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특검 사무실을 한 건물 안에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법무부 근처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특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이 고민이래요. 그래서 빨리 법무부를 비우고 신청사 검찰청을 비우고 검찰청을 비우는 게 낫죠. 지금 검찰청에 이제 신청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공간이 널널하거든요. 맞다. 거기 심우정도 엮여 있지. 네. 심우정이 당시 인천 세관장이었어요. 다 들어가겠네. 인천 검찰청 검찰 당시 맞아 지청장이었으니까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번에 다 말아가지고 확실하게 쪼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하게 뭐 수사 회피나 어떤 마약 밀수를 도와줬다는 선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마약 조직의 중심, 그러니까 이 전 정부가 마약 퇴치를 한다고 그날 이거 마약과 전쟁을 했는데 정작 물건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맞고 세부적인 잔챙이들만 잡아 없애고 정말 큰 고래 한 마리를 키운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잔챙이도 못 잡았어. 그리고 강릉에 들어와 있는 2톤짜리 마약의 주인은 누구인지부터 부산으로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도 있었죠. 네. 그러고 보니까 네. 합치니까 3.7톤이네요. 너무 많다. 야, 이 3.7톤이면 전 국민이 2번씩은 맞을 수 있는 양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 마약들이 왜 한국에서 발견되고 한국에 보관돼 있는 상황인 건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일을 해도
정말 할 일이 너무 끝도 없이 생겨나네요. 그냥 라꾸라꾸 넣어놓고 문을 잠궈버려 밖에서. 야, 결론 내기 전까지 니들 나오지 마. 그러니까 세금도 못 해. 청와대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굳이 거기 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되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에 누가 들어갈지 몰라도 참 힘드시겠다, 다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우리 중에도 일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 일 중독자. 저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신 분들 많이 들어가셔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청와대 네. 이전을 바로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건영 의원이 나와서 증언을 하셨는데, 이게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애초부터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숙소인데, 그동안 공개를 안 했던 부분이 숙소인데, 숙소에 이미 쥐가 나온대요. 어우, 씨.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인 건 사람이 안 살아버리면서 관리도 안 했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건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인테리어를 안 하면 못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를 업무 공간이 아닌 그 관저용으로 쓰기 위해서 또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사무 공간으로 그나마 좀 개방돼 있었고 관리가 좀 됐었던 공간들을 활용하고 이제 그 숙소 부분은 또 돈을 들이는 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상성상 싫어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관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관저 근무 환경이 더 출퇴근 환경이 좋은 그쪽에다가 따로 관저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을 통째로 옮겨갖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청와대 안에는 전국 재난 관제 시설 설비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때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완결을 했던 그렇죠. 화면 하나가 전체로 전국 그 재난 상황 내지는 행정 상황을 일거에 볼 수 있는 장비들이 벙커에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행정 효율화를 높여놨는데 이 새끼들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걸 뜯어가갖고 말하자면 현지에다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도 급하다 보니까 발주내서 정식으로 그거 할 상황이 아니라서 이걸 뜯어가는 과정 중에 거기가 완전히 폐쇄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대통령실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상황이나 전산 상황 그거 뭐 군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통합 벙커가 완전히 파손된 상황이라 이걸 재건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은 하고 있으나 예상과 달리 석 달 이상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럼 이번 기회에 그동안 기존의 청와대 좀 문제점들을 아주 싹 붙여가지고 제대로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설사 옮겨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청와대라는 곳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대로 폐가가 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아마 이 대통령이 해주실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일부 공간은 이제 지금에 있는 개방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다시 이제 뒤에 등산로까지 전부 다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다시 대공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군병력의 이동이나 이런 것도 심해지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부서, 청와대는 합쳐져 있어서 좋았지만, 관저 업무부서가 나눠져 있는 현재 대통령실 운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적은 비용으로 요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얘기를 계속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청와대 우리가 찝찝했던 게 뭐냐면, 이것들이 거기다 무슨 짓거리를 해놨는지 그게 늘 불안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청와대가 사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무동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비용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럼 이참에 어차피 그냥 제대로 고쳐가지고
그냥 앞으로 계속 그쪽을 쓴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지.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되돌리기 이게 어렵습니다. 되돌리는 게 참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명분 좋잖아요. 저것들이 다 망쳐놨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싹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수리하는 김에 다 보완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발표를 하면은 어느 국민이 안 된다. 돈 들어서 싫다. 누가 기레기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면. 기레기들이 지지랄을 하니까. 저기 일단 기레기들은 좀 처맞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허니물이고 나발이고 좀 처맞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뉴스가 많습니다. 자,